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살이고 아내와 딸 1명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하나 두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처가집 부모님들과 저희 부모님들은 서로가 안타까운 문제로 얽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입양된 누나에 관한 일 때문이었어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40여 년 전 1980년쯤 보육원에서 딸 1명을 입양했다고 해요.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애가 들어서질 않아 시댁의 구박을 받았던 저희 엄마는 서러움에 잠 못 이룰 날이 많았다 합니다. 결국 아빠와 상의해서 교회하는 분을 통해 후원해주고 있다던 지방보육원을 소개받았는데 그곳에서 당시 3살이었던 누나를 입양했다고 해요. 보통 자식을 입양할 때는 갓난아기를 데려오기 마련인데 참 인연이란 놈이 묘한 것인지 저희 엄마는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구석에서 인형만 만지고 있던 소녀가 맘이 쓰였는지 그 애를 데려와 딸로 삼고 싶다 했답니다. 누가 버리고 갔는지 길을 잃어버렸는지 여하튼 보육원 앞에 있던 3살 여자아이는 인형만 꼭 껴안은 채 있었다 합니다. 결국 아이를 데려와 마음으로 낳은 아이로 품고 친딸로 키우기로 했대요. 당시 아빠는 무역 사업을 하셔서 돈을 좀 쥐고 있던 분이셨고 저희 엄마는 부잣집 고명딸로 태어나 미술을 전공해서 갤러리에서 근무하시고 계셨습니다. 집안이 잘 사는 편이라 3살 딸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해주려고 노력했다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누나도 점차 부모님께 마음을 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잘 컸다 하는데 참 삶이란 정말 예측 불허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엄마가 뭘 잘못 먹었는지 구역감에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대요. 부모님은 어찌나 좋아했는지 양가 집안에는 경사가 났고 어린 소녀 또한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해요. 바보같이 임신한 아이로 인해지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린 동생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10달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바로 저였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결혼한 지 12년 만에 얻은 하늘이 주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얼마나 귀했던지 장군처럼 기계 높고 용감하게 자라라고 해서 이름도 000이라고 지었대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건 물론이요. 모든 친척들의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허나 제 존재로 인해 단 한 사람 홀로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딸로 품고자 했던 어린 소녀? 바로 저희 누나였어요. 아빠는 적어도 능숙하게 숨기기라도 했지 솔직한 엄마는 대놓고 누나의 존재에 대해 부담스러워했고 애정을 거둬들였습니다. 심지어 파양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세간의 시선을 쓴 아빠가 말린 탓에 그렇게까진 못했던 엄마는 누나에 대한 거리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특히나 제가 커갈수록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누나는 대학생이었는데 누나가 당시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숙제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종종 누나의 방을 찾아가 묻고는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누나와 제가 단둘이 있는 걸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다 큰 녀석들이 왜 둘이 같이 있어? 아무리 남매라지만 남녀가 유별한데 유림이 네가 어른이면 장군이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누나라 해도 한참 호기심 많은 남자애한테 곁을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나도 저도 엄마의 억지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릴 적만 해도 누나가 입양한 딸이란 걸 미처 몰랐던 저는 엄마의 예민한 반응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남매끼리 같이 있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냐고 누나 방에 들어온 건 난데 왜 누나가 나 때문에 야단을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 입 다물라고 하면서 절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의 지독한 결벽증과 의심은 저와 더불어 아빠한테도 이어졌고 누나가 아빠의 팔짱을 끼거나 아빠가 누나를 다독여주는 가벼운 스킨십을 할 때는 집안이 뒤집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해녀나 날씨가 좀 더워서 누나가 민소매 원피스나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으면 엄마는 천박하고 싸구려같이 왜 그러냐고 다그치기 일쑤였죠. 이런 엄마의 핍박을 견디다 못한 누나는 지친 기색으로 엄마에게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화를 냈는데 이런 반응에 뭔가 캥기는 게 있냐고 이상한 쪽으로 또 몰고 가니 누나는 마침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도 속이 후련한 것 같았어요. 그럴 거면 진작 나가라고 하든가 곁에 있는 사람 피말리게 하는 건 무슨 신보인지 엄마라는 사람에게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누나에게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90년도 후반쯤이었는데 방학 때 친구와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느라 탔던 비행기가 정말 거짓말같이 추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대대적으로 뉴스에 난 사건이라 충격은 더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누나의 비보를 듣고 유족으로서 서둘러 사고가 났다던 외국으로 향했고 어느 호텔에 설치된 영정을 보며 슬픔에 잠겼어요. 항상 누나에게 냉정하기만 했던 엄마는 누나에게 닥친 일이 어이없고 기가 막힌 듯 눈물을 터뜨리고 말더라고요. 그래도 키웠던 정이 무서웠던지 뒤늦게나마 이젠 대답할 수 없는 누나의 이름을 그토록 불러대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미쳤었나 보라고 가엾던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다 죄인이라며 엄마는 누나를 그리 허망하게 보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지난날의 잘못에 통곡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누나를 잃게 된 충격으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생겨 누나를 보러 갔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비행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전 고등학교 진학 후 대학을 갔고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으며 사회에 나와 평범한 회사에 입사해서 월급쟁이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은 많이 연세가 드셔서 어느덧 70대 중후반이 되셨어요. 까칠하고 예민했던 엄마도 연세가 드시니 다소 누그러진 성품으로 종교에 의지하며 살아가시더라고요. 다행히 두 분 다 큰 건강상의 염려는 없어 젊을 적 열정적인 삶의 대가였던 풍족한 재산을 누리고 사셨지만 뭔가가 늘 허해 보였습니다. 제가 30대 중반까지 변변하게 만나는 여자 하나 없으니 혼자끼리 걱정이 되셨던지 부모님은 새벽 기도까지 다니며 절 늘 걱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 동료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동료였는데 친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얼굴 아는 사이라 동료들 우르르 참석하는 김에 따라 가게 되었어요. 하객으로서 성의를 표한 후 그날따라 스타일이 안 살아 지인들 포토타임 때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는 얼굴에 저는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신부의 부케를 받으려던 친구가 예전에 하늘나라 갔던 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긴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속상껏 붉은 큰 눈에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간 얼굴, 보통인 키의 마른 체형까지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인들 포토타임이 끝나고 저는 계속 눈으로 그 여자를 쫓았습니다. 말을 걸 기회가 좀처럼 오질 않았고 기어이 주차장까지 쫓아가 왁자지껄 여자들 틈 속에서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처 주실 수 있으세요? 그쪽에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좀 그러시면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 꼭 좀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말하니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런 민망한 얼굴마저 누나와 똑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대시하는 줄 알고 환호성을 질렀고 그 여자와 연락이 닿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컸던지 사람들이 많았지만 무안함이나 창피함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저녁쯤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장군 씨 되시죠? 어제 연락처 주신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연락 안 하려다가 뭔가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연락드려봤어요. 라며 얘기해주는데 전 일단 그녀와 따로 약속 시간을 정해 만나고 싶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당황스러워한 것 같았으나 의외로 순순히 저와 약속을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제인 씨와 머지않아 약속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고 가까이서 단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나와 헤어진 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뭉툭해진 건지 이상하게 그 여자가 아이의 누나로 보일 지경이더라고요. 누나에 대해 얘기할까 했지만 혹시나 괜히 저 세상 간 사람 얘기로 기분 나빠할까봐 저는 그녀를 살펴보다 결국은 속에 있는 맘을 숨긴 채 그냥 여자로서 맘에 들어 연락처를 줬다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잠시 어쩔 줄 모르다가 미소를 띠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도 절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제가 맘에 들었다고 하는데 순간 제 심장이 미쳤는지 난데없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그 여자랑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고 대화를 나눠볼수록 더욱더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제인 씨는 저보다 2살 연하였고 애인은 없다 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 인연이었던 게 저희 집과도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직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나의 영향인지 마치 그녀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 마냥 편하고 친숙했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감정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은 얼마 안 가 연인 관계가 되었고 우리는 남녀로서 설레는 사랑을 했습니다. 저도 여자 만나볼 만큼 만나봤는데 이토록 떨리고 빠져드는 사람과의 연애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나로 보였던 그녀가 내 여자가 되니 사랑하는 사람 자체로 제 안에 자리 잡았더라고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평생을 아껴주고 싶었던 내 사랑에게 저는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는 연애 8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몇 번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뵈었는데 다행히 저희 예비 사위로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그토록 누나와 닮은 제 여자친구를 내 결혼 상대자로서 어떻게 생각할지 가늠이 안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고 부모님은 좋아하시며 섹시될 아가씨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둘 다 긴장한 낯빛으로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를 보고 기가 막힌 듯 충격받아 제대로 몸조차 가누시질 못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다가와 제 여자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림아, 우리 유림이 드디어 네가 엄마 앞에 다시 나타나줬구나. 사는 내내 이제나 저제나 널 만나면 어떻게 용서받아야 할까? 그 생각만으로 지난 세월 후회하며 쓰라린 가슴에 피멍든 채 죄책감으로 평생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찾아와줘서 고맙다 우리 딸 라고 하염없이 흐느끼니 제 여자친구는 복잡한 얼굴로 절 보며 난감해하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를 만나고서 부모님은 생각보다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신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그래 내 뜻이 정 그러하니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니? 서로 좋다니 그걸로 됐고 맘먹은 이상 하루빨리 그쪽 부모랑 시간 내어 상견례 날짜를 잡자꾸나 라며 허락해주셨고 말씀처럼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상견례도 말 나온 김에 아예 약속을 잡아버렸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 상견례를 치르자마자 결혼은 일사천리로 큰 갈등 없이 진행되었고 저희는 남들 못지않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기차 타고 부산으로 2박 3일로 간소하게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우리가 정말로 천생연분인 건지 아내가 된 여자친구는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외동딸 외동아들이 합한 이세라서 어찌나 귀함과 예쁨을 독차지하는지 특히나 저희 부모님에 대한 며느리 사랑은 말도 못했어요. 저처럼 처음에는 누나의 흔적을 보였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제 아내는 우리 집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제 아내가 하늘나라에 간 누나의 존재를 알면서부터 얘기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알게 됐냐면 바로 앨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비해 짐이 많아 복층 창고에 쌓아놓았던 짐들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게 화근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어떻게 딸려왔던 건지 하필 앨범 박스가 그곳에 버젓이 있었고 아내는 버릴 것을 분류하다 발견하고서 제 학창시절과 어린 시절 앨범을 무심코 꺼내보았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 운명에 얽힌 소용돌이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에서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회사 일을 하고 있던 제게 아내가 다가와 사진을 내밀더라고요. 새하얗게 지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저는 아내가 내민 사진을 보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누나와 너무 닮아 있다고 느꼈는지 소스라치게 놀란 듯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람 누구야? 나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당신 어렸을 때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같이 찍혀 있는 거야?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등골이 쎄해지는 게 이 문제를 대체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허나 저는 언제까지나 숨길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 안타까운 가족사에 대해 숨길 자체가 아니라고 여겨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사실 우리 누나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께서 입양했고 우리 식구랑 어떻게 살다가 어찌어찌 해서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는 얘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제 아내 순간 사진을 떨어뜨리면서 낯빛이 창백해지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임신 중임을 잊지 않고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한 차례 진정시킨 후 안아주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입술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당신 누나 있잖아. 옛날 우리 부모님께서 잃어버렸다던 우리 언니 같아. 어떻게 당신 집안에 입양된 아이도 부모님께서 잃어버린 시기랑 엇비슷하고 아무래도 부모님께 말씀드려봐야겠어. 나 좀 우리 집에 데려다 줘라고 절 붙드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설마 누나의 헤어진 가족이 아내와 연관이 있는 걸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격다짐에 장인 장모님께 바래다 주었어요. 벼랑간 연락도 없이 와서 반가워하면 서도 의아해하는 장인 장모님께 아내는 충격이 채가시지 않는 얼굴로 누나의 사진들을 처갓집 부모님들께 보여주었습니다. 처갓집 부모님들 역시 아내와 같은 반응으로 눈이 휘둥그레지며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울컥하신 얼굴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게 매달리더군요. 이건 우리 나연이잖아. 나연이가 틀림없어. 자네 식구들이 어떻게 우리 나연이를 알고 있나? 내 딸 나연이 지금 어딨어? 어딨냐고 라고 말씀하셨고, 이윽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처갓집 부모님께선 경악을 금치 못하시고 당장에 저희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올라오셨던지 어머님께선 다짜고짜 저희 아버지를 밀치시고는 악을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우리 나연이, 당신들이 유림이라고 불렀던 우리 딸 나연이, 그 애가 우리 친딸이에요. 놀이동산 갔다가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그 아이 손을 놓치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잃어버린 애가 어떻게 지방의 보육원까지 가서 당신들한테 입양됐는지 그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귀한 내 딸 입양했으면 잘 키우기라도 할 것이지 친자식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 여린 가슴에 대못질을 해댈 수가 있어? 어디서든 잘 살고 있다고 여기며 버텼는데 세상에 비행기 사고가 웬 말이냐고 하며 땅을 치시며 우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처갓집 부모님이 갖고 있는 누나의 사진을 보고 누나가 남겨준 추억과 안타까움에 덩달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펑펑 눈물을 쏟으시는데 가슴이 미어질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어머니께서는 주저앉아 죄인처럼 엎드려 비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돈어른. 정말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유리미를 감싸 안을 그릇이 못 되었는데 데리고 와서 힘들게 했어요. 이제 와서 변명 같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부족함 없이 기르진 않았어요. 심적으론 힘들게 했어도 그 애가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내 아들과 사랑을 편애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딸이었으니까 그 애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했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딸을 그렇게 보내서 나도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롭고 힘들게 살았어요. 제발 우리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며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한참 동안을 우셨어요. 몇십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이미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의 친부모와 양부모는 소중한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괴로움으로 상처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누나의 아련한 추억에 가슴 아파했고, 친언니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누나를 너무나도 닮은 그녀의 친동생이자 내 여자에게 누나에 대한 기억을 전해주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신의 친언니를 느끼며 아내 역시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힘들어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갓집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당장 서로를 보기에는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역시나 우리들의 부모님들답게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저와 아내와 결혼해서 사돈이 된 판국에 언제까지나 지난 상처로 관계를 흐트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내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출산한 것을 시작으로 그분들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난 새 생명은 3.1kg로 건강한 딸이었는데 아내의 유전자가 저보다 우월했는지 아내를 꼭 빼닮아 태어났습니다. 처갓집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마음으로 오열하시다 결국 아이의 사랑스러운 베넷짓 한 번을 기쁨과 감동의 눈물로 변하고 말았어요. 우리 딸은 태어날 적부터 양가 부모님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효도를 하며 사랑의 큐피드가 되었습니다. 마치 누나가 환생한 것 같은 느낌으로 양가 부모님 제 딸을 끔찍하게 대했고, 모두의 딸인 누나의 이름이었던 유리미와 나연이 한 자씩 따서 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돌쯤이 되어서는 유나를 데리고 모든 식구들이 외국에 있는 사고 추모비를 직접 가보았어요. 몰랐는데 이미 부모님들께선 여러 번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를 잃은 탓에 가시덤굴을 뒹구는 심정으로 억장이 무너진 채 살아온 부모님은 유나를 데리고 갔을 땐 더 이상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렁그렁하게 맺혀진 눈물조차는 어떻게 하시진 못했지만 그곳에 유난히 맑고 깨끗한 하늘 보며 누나를 가슴에 묻기로 했어요. 아내와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누나 덕분에 지금의 소중한 제 가족들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도 누나의 가족들이자 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인 장모님, 부모님들, 제 아내와 딸들과 함께 누나가 지켜주는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행복하고 뜻깊게 잘 살아나가고 싶습니다.